참나라는 개념이 네. 좀 헷갈리거든요. 네. 이게 저는 참나 뭐 힌두교 이쪽에서 말하는 참나도 있고 네. 그거 조금 다른 또 참나 여러 가지 개념의 참나들이 있고 네. 그리고 참나 같은 건 다 그것까지도 다 만들어낸 그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참나라는 부분이 네. 뭔지 요거부터 네. 한번 네. 말씀을 네.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나라는 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람이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다 그러잖아요. 영혼이 있다 그러는데 그 혼이 참나예요. 그러면 그 영이라는 게 그냥 나예요. 이게 근데 우리 이제 서양의학이나 아니 서양 철학이나 이런데 영혼을 한 개념으로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윤회의 주체는 나인데 그 나는 그냥 영인 거예요. 그다음 참나는 그냥 혼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는 혼 자체가 참나죠. 영하고 혼 요 부분은 네. 제가 전혀 모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어떤 건지 그러니까 보통 나 그러니까 영, 혼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나, 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예. 인가요? 예, 확인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몸은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예. 뭐, 느낌, 감정, 네. 생각 이런 것들 다 가능한데 네. 영혼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걸 확인이 되나요? 지금 말하는 주체가 영이에요. 우리가 뭐 이제 아까 오기 전에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보통 어떤 일을 하면 내가 한다 그러잖아요. 네. 우리 그 애들이 있으면 뭐 물 떠와 그럼 내가 갈게 그러잖아요. 네. 그 내가 갈게 내가 네. 영이에요. 그러면 에고라고 말하는 게 영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건 거울이에요. 네. 거울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비칠 때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투명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청정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영이 비칠 건가, 그러니까 나가 비칠 건가, 참나가 비칠 건가 차이예요. 이게 원래는 투명했는데 네. 누가 비치냐에 따라서 의지가 다르겠죠. 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러면 영이 에고면 예. 혼은 뭔가요? 혼이 참나죠. 혼이 참나요? 예. 혼이 참나고 영이 에고고 예. 이름이 다를 예,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뭐 이제 불교에서는 계속 마음 이야기만 했잖아요. 네네. 영혼 이야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마음에 우리가 무언가 욕망이 드러나거나 아니면 무슨 착한 일을 하거나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네. 선행을 해야 되겠다. 네. 그 다음에 뭐 내가 돈을 벌고 싶다. 욕망이 드러나잖아요. 그건 다 마음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그 마음이란 거울에 비칠 건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 써니지님이 이렇게 공안을 펼친다 아니면 누군가한테 선행을 펼친다 할 때 그 마음도 있고 내가 돈을 벌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있잖아요. 네네. 그 마음 안에 누가 비칠 거냐예요. 에고가 비치냐? 그렇죠. 예. 이게 얼핏 듣기로는 네. 그러니까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냥 육은 이 육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육체는 이제 우리가 돈을 벌거나 어떤 지금 이 일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떤 되게 내가 노력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아팠는데 이제 사람들은 부모가 만들어준 몸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릴지를 몰라요. 자기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게 아니고 네. 부모가 그냥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야구 선수처럼 네. 트레이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건강식품도 먹고 이런 것 했다가 많은 투자를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몸이 어떻게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보통 이제
제가 24살 때부터 허리가 안 좋았는데 그때는 특정하게 이런 디스크라든가 퇴행성 질환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보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일을 뭐 운전을 2시간 이상 한다든가 그러면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바로 앉기가 어렵구나 이런 지병에 시달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방치하고 있다가 그냥 이제 젊으니까 낫겠지 하고 방치하고 있다가 이게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만성 피로증에 시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27살 그런 나이 때는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우유 대리점을 하고 있었는데 일이 끝나면 항상 누워 있는 일밖에 안 해요. 뭐 친구들하고 술을 먹거나 이게 놀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이.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심해지다 보니까 아 이거를 고쳐야 되겠다. 이 원인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때가 이제 30살, 31살 이때죠. 그때 이제 공부 처음 시작하신데 예. 그때 처음부터 처음부터 뼈를 아니 치료한 게 아니고 근육학. 근육학. 예. 그러므로 말하면 스포츠 마사지. 예, 근육학을 근육 테라피 쪽을 공부한 거죠. 근육을 어떻게 풀 건가. 그다음에 혈액순환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하다가 그걸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격학인 카이로프랙틱. 네. 이제 요즘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도수 치료, 손으로 치료하다. 도수 이렇게 해서 도수 치료인데 실제로 학문 이름은 카이로프랙틱.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이렇게 선진국에서는 다 대학교가 있어요. 카이로프랙틱 대학이. 그 학문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그 도수 치료라는 게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뼈를 만지는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혈장? 그러니까 이제 뼈 위에는 다 근육이 있잖아요. 그 근육을 먼저 다 풀어요. 풀고 나면 그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근육 사이에 인대가 있어요. 인대를 다 풀어야지 뼈가 움직여요.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근육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대를 이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뼈를 이해하면 그 뼈와 뼈 사이에는 이렇게 신경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신경이 눌려서 보통 병이 오니까 통증이 이게 추골이라 그러는데 추골 뼈와 뼈 사이는 이렇게 디스크가 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이렇게 신경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면 퇴행이 오거나 몸이 아프면 얘가 눌린단 말이에요. 압력에 의해서. 옛날에 이제 우주인 그 이소연 씨가 우주 갔는데 3cm가 커졌단 말이 척추 사이가 이렇게 벌어져서 키가 커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중력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키가 이렇게 나이 먹으면 줄죠. 그럼 이게 아프고 그런 게 신경이 뼈가 눌려서 아프다는 말씀이죠. 그걸 이제 풀어주고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게 도수치료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골반이 뒤틀리거나 안면이 뒤틀리거나 그런 건 다 이거를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균형도. 그러니까 몸에 사각으로 이렇게 정사각 이렇게 직사각형이다 그러면 이게 찌그러져 있다 그러면 정확하게 직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죠. 좌우 대칭을. 그러면 이게 요새 제가 아시는 많은 분들이 손목이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거 관련이 있나요? 네, 목 7번 신경이 눌렸죠. 손목이 아프면 목과 연관이 당연하죠. 근데 현대인들은 지금 목 쪽이라든가 지금 머리 쪽 통증이라든가 그다음에 호흡 질환이라든가 이게 살이 찐다는 거는 필수적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추가 7마디 밑에 흉추가 있는데 흉추 1번, 2번, 3번, 4번, 5번 쪽이 다 압박이 있어요. 많이 앉아 있어서. 예, 그렇죠. 여기 등이 이렇게 빠지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정확하게 명칭으로는 라운드 소리라 그래요. 라운드 소리라는 건 소리 어깨가 이렇게 라운드처럼 말아졌다 이 말이에요. 거북목. 예.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척추 입장에서는 척추는 뒤로 빠져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주 건강한 사람들을 보면 척추가 굉장히 반듯해요. 네. 그러면 지금 이 척추, 이 추골, 지금 이 뼈 벌써 뻥 나이 이게 뒤로 밀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많이 왔어요. 네. 그것 때문에 이명이 있어요. 이명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턱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턱이 하관이 처지거나 이런 게 다 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운동을 해야죠. 운동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운동을
그거를 이제 운동을 조정해 주는 걸 알려주죠. 그럼 일반 사람들 집에서는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반에서 그러니까 단순하게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려줘요. 왜냐하면 퇴행성 질환 환자는 헬스 같은 그런 어떤 강력한 운동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지금 간단하게 알려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되게 쉬운데, 자, 보면, 이 어깨 쪽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이 체스트, 이제 이 견봉이라 그러는데, 이 상완골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감아진단 말이에요. 보통 옆으로 자거나, 네. 근데 의자에 계속 앉아있으면, 이렇게 이 몸이 이렇게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감겨요. 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는 운전도 이렇게 하고, 컴퓨터도 이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쪽에 지금 이 대흉구 쪽이 항상 압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뒤쪽에 이 견갑골이 있는데 견갑골 옆으로 있는 능형근이 네. 늘어져 버려요. 그걸 기량작용이라 그래요. 얘가 준 만큼 얘는 늘어난다. 그러면 얘가 준 만큼 얘는 늘어나겠죠. 네. 그게 지금 현재인들의 가지고 있는 이렇게.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 능형근을 견갑골에 붙어 있는 능형근을 수축시켜 버리면 대흉근은 늘어나겠죠. 네. 그럼 뼈는 들어가요. 그죠? 그렇죠. 근데 되게 이건 단순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푸시업을 하잖아요. 네. 근데 푸시업의 주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상부가 앞으로 가니까 네. 이 대흉근이 강화가 돼요. 네. 그런데 이 통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통증이 더 생겨요. 왜 그러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앞으로 쏠려 있었는데 이쪽을 더 강화하면 어떻게 돼요? 뒤쪽이 계속 열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반대로 뒤쪽에 압력이 가는 운동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무슨 운동이냐면 이 자리에서 해버린다면 이런 의자가 있잖아요. 네. 의자를 대고 우리가 삼두근 운동인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 해보세요. 그러면 압력이 얘리 안 오고 여기 온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면 얘가 들어가 버려요. 이걸 하루에 10개만 하면 돼요. 간단하네요. 예. 아니, 말씀 들어서 그런지 네. 지금 하니까 엄청 시원해요. 네, 이따가 저기서 한번 10개만 딱 하면 벌써 머리의 압력의 부하가 바로 빠져버려요. 압력이라는 게 뭐냐면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이를 통해서 이 동맥을 통해 척추를 따라서 머리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 압력이 여기서 자꾸 이 하수구 막히듯이 막힌단 말이에요. 이 뼈 때문에. 그러니까 머리에 항상 사람들이 압력에서 여기서 이명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 압력. 이명이 압력 때문에. 예, 위로 치는 압력. 이게 열이라는 게 이렇게 순환해야 되는데 네. 순환하지 못하게 여기서 막고 있다 이런 뜻이. 그러면 여기는 에너지가 안 오기 때문에 이 멍해지거나 네. 우리가 뭐 치매가 오거나 어둔해지거나 이렇게 되죠. 감사합니다. 엄청 쉬운데 쉽죠. 되게, 예, 좋은 것 그러니까 같아요. 자세 교정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보면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직각으로 해도 직각으로 하면 이 오십견이나 이런 사람들은 압력이 여기서 오기 때문에 이 상완골이 오기 때문에 심해져요. 50견이 있는 사람들은 주의를 꼭 해야 되죠. 근데 50견이 없거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푸시업 하듯이 약간 뒤사로 이렇게 발을 뺀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뒤로 내려갈 때 견갑골이 이렇게 붙게 되잖아요. 네. 하면 견갑골이 원래 벌어져서 지금 뼈가 이렇게 빠졌는데 견갑골이 뒤로 붙게 돼요. 쪼아주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척추골이 안으로 위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이 빠져나오죠. 거북목이 사라지죠. 네, 되게 감사합니다. 제가 한 그런 그 객지 생활 나온 지 한 34년 됐는데 되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네. 근데 그 돈들을 다 공부하는데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최종 여기 오기 전까지는 또 저희가 아까도 도수 치료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치료하다 한계를 느끼고 이런 건강식품도 개발했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제 사비를 다 썼죠. 하나도 돈을 못 벌었지만. 이제 그런 제품들이 개발돼 있어 지금 개발돼서 시중에 팔고는 있는데 저한테는 수익이 없어요. 다 줬기 때문에.
저희 누나하고 매형한테 개발을 해갖고 준 거죠. 근데 그 제품들이 세상에 나와서 좀 사람들한테 좀 이루어지고 좀 행복해졌으면 그런 마음에 개발을 한 거죠. 거기다 모든 돈들을 다 쏟았기 때문에. 왜 수익이 안 나세요? 좀 이렇게 받으셔야지 더 좋지 않을까요? 네,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그걸 개발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말하면 그 참나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있잖아요. 네네. 그 메시지가 그런 일은 안 맞다고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그 책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책 언제쯤 나오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책이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수없이 이렇게 공부하고 하는데 되게 많은 돈을 썼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블로그에 쑥 모아놓은 게 다 책 나오려고 모아놓은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글은 충분하게 이제 그 전에 했던 자료도 있고 써놓은 자료가 있고 지금 새로 올린 자료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게 모아지면 바로 책이 나오겠죠.